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근처 공항 상공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한 뒤 강에 추락해 6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한국계 10대 여자 피겨 선수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연기됐습니다. 사고 조사위는 항공기에 남아있는 연료부터 모두 빼낸 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정치권 인사 등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눈이 예보되는 가운데 영하권 추위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걸쳐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근처 공항 상공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한 뒤에 강으로 추락한 가운데 두 항공기에 탑승한 6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한국계 10대 여자 피겨 선수와 그 어머니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충돌한 뒤에 추락한 여객기에 한국계 승객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 DC 근처에서 충돌에 추락한 항공기 참사 사고 여객기에 한국계 청소년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총영사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진아한과 어머니 정모 씨가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동양계 탑승객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색 작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포토맥 강행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300여 명이 아직도 투입이 돼서 피해자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 발생이 19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생존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의 수도와 역사에서 어둡고 괴로운 밤이었다며 생존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adly, there are no survivors. This was a dark and excruciating night in our nation's capital and in our nation's history, and a tragedy of terrible proportions. As one nation, we grieve for every precious soul that has been taken from us so suddenly. 네, 워싱턴 DC 소방서장도 현 시점에서 생존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밤새 계속한 구조 작업을 시신수습으로 전환한다고 오늘 오전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29일 저녁 8시 53분쯤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다가 비행 훈련을 하던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해 두 항공기가 모두 포토맥강에 추락한 사건입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미 중부 캔자스주 위치토시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었고 사고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항공기에서 27구, 헬기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나머지 시신도 얼른 수습되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돌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바이든 정부의 다양성 정책, 이른바 DEI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집권 1기 당시 관제사 등 항공 안전 인력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게 바꿨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채용 기준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원은 자신들의 정책, 즉 다양성 정책으로 유색인종이나 성소수자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줬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AA's diversity push includes focus on hiring people with severe intellectu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That is amazing.
They put a big push to put diversity into the FAA's program.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관제사 등이 바이든 정부의 다양성 정책으로 채양됐다는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밤이었지만 그래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전해졌는데 이 충돌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은 관제사가 비행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사가 충돌 30초 전에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에게 여객기를 피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곧바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Pass 25, get the CRJ in flight. Pass 25, pass behind the CRJ. Did you see that? 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블랙호크 헬기가 왜 여객기를 피하지 못했는지, 충돌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09년 뉴욕주 버팔로에서 50명이 숨진 콜건 항공 사고 이후 발생한 최악의 민간 항공기 추락 사망 사고입니다. 관제 부실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역에서 항공교통 관제사 부족 상황이 심각하고 이들이 오랫동안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서 추락한 소형 여객기에 전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와 러시아 국영 언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에는 미국 내 경기에 출전했다가 복귀하는 약 20여 개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코치 등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탑승객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난 김해공항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 기체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에 올라가 점검합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조사팀도 여객기에 함께 올라 기체의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발화 지점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합동 감식에 앞서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확인 작업에 나선 겁니다. 현재 사고 여객기 내부에 화재에 따른 심한 냄새는 줄었지만 알루미늄 합금에 기체가 불에 타면서 뾰족한 구조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고 여객기에는 항공연료 16톤가량이 남아있어 본격적인 조사 전에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옥탄가가 높은 항공연료의 폭발 위험성이 있어 남아있는 연료를 빼낸 뒤 현장 감식을 벌일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관계자 등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10명이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용 배터리 발화나 정기적 요인 등 다각도로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조위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는 현장 감식과 별도로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와 승무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의 확인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직접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던 승객은 YTN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항공사 측의 별다른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초 별도의 안내 방송이 없었다고 했던 항공사 측은 탈출 지시 방송은 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A씨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기내 상황이 생생합니다. 스프레이처럼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연기가 그냥 확 쏟아지면서 불꽃이 확 보였어요. 캐리어 올리거나 하는 선반 있잖아요. 그쪽에서요.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는데 당시 어떠한 안내나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쪽으로는 또 이동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쫙 밀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해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성분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화재 당시 에어부산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승객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서 에어부산은 별도의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기장이 비상탈출을 의미하는 이베큐에이트라는 말로 지시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승무원들이 이를 복창하는 등 비상탈출 조치를 절차대로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하려면 반드시 승무원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에서 화재가 난 데다 대처 미흡 논란까지 벌어지자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느낌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좀 저가 항공을 타야 되나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좀 더 높은 등급의 항공사들이 기내 연식이라든가 그런 안전 관리 그런 게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부는 항공사와 승객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력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기내 반입 물품 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된 법정에 직접 서겠다고 밝힌 만큼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면서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되도록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방침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는 2월 법원 인사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인사 이동할 경우 새로운 재판장으로 교체되고 본격적인 재판에 나서기 전 적응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지 16일 만에 첫 공판준비 기일이 잡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지 25일 만에 첫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도 다음 달 중순에는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탄핵 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의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 중지를 신청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과반수, 즉 현재 기준 8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을 준비했는데 오늘부터는 일반인 접견도 가능합니다. 정치권 인사 등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면회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외칩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뒤부터 계속된 응원 집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는데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향해 새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연휴 이후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기일과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휴일이 끝난 오늘부터는 일반 접견도 가능해졌습니다. 접견은 하루 한 차례 소수 인원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도 구치소 접견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윤 대통령을 만나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강하게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국무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이번 주에는 설 연휴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이번 주말이면 시한이 끝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를 통과시킨 뒤 최 대행에게 법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실익이 없는 특검이라며 역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특검이 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 특검의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7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엿새간의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여야는 나란히 설 민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명절 민심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 확인한 민심의 최대 요구는 정권 교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장 여론과 최근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윤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일관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 큰 흐름이라며 여당이 아무리 이재명 탓으로 돌려도 본질은 계엄에 대한 옹호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탓, 이재명 때리기, 이재명 죽이기만 하다가 대형 사고를 내고 스스로 자폭한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윤석열 계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접전 양상인 걸 두곤 보수층 결집 여파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극단주의 세력이 보수 중심에 자리 잡으며 이제 극우의 극복은 민주주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게 민심의 큰 걱정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에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잇따랐다는 겁니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강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만과 독주의 민주당은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란 이야기 좀 그만하고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단 민주당 주장엔 얼마 전까진 여론조사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업체를 고발한다더니 이제는 자의적 해석이냐며 설민심은 민주당과 이 대표를 저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도 불법 행태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민심 목소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특히 이 대표와 친분 논란이 불거진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뿐 아니라 다른 재판관들도 야당과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며 심판 회피를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제각기 민심을 다르게 정의하는 건데 다만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 만큼 명절 이후 주요 민생 이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추락 사고와 관련해 생존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진정한 비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장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객기 승객과 승무원 64명, 헬기에 탄 군인 3명 등 67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미국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9일 저녁 8시 53분쯤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비행 훈련 중이던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한 뒤 포토맥강에 추락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헬기와 충돌에 추락한 여객기에 한국계 10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미 영사 업무 관계자는 현지 시간 30일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10대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진아한의 소속 클럽과 현지 한인사회에 확인한 결과 한국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아한이 소속된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의 더그 저그힙의 최고 경영자는 진아한과 10대 남자 선수 스펜서 레인이 두 선수의 모친들과 함께 사고기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아한이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계된 미국의 전국 스케이팅 유망주 훈련 캠프에 참석했던 것으로 미뤄 국적은 미국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30초 전에 공항 관제탑에서 헬기 조종사에게 착륙 중인 여객기를 피해가라고 교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저녁 8시 52분쯤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탑에서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를 급히 호출합니다. 헬기 조종사에게 호출보호 CRJ로 불리는 여객기를 피해 뒤로 지나가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헬기 조종사는 보인다고 답했지만 몇 초 뒤 관제탑에서 다급한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64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군인 3명이 탑승한 블랙호크와 충돌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회견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전 정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바이든 정부 당시 이른바 다양성 채용 정책 때문에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항공 관제사 채용 기준이 낮았다는 겁니다. The FAA's diversity push includes focus on hiring people with severe intellectu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That is amazing.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공청의 다양성 추진이 이번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CNN 등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 교통부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는 SNS를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기에 대한 위험관리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사고기 위험관리 평가를 한 뒤 본격적인 합동 화재 감식 등 조사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기체, 항공유 3만 5천여 파운드,
16톤과 승객용 비상산소용기 등 위험물이 실려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폭발과 같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물칸 손상 여부와 항공기 연료 제거 필요와 같은 안전 조치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직접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던 이 승객은 YTN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항공사 측의 별다른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초에 별도 안내 방송이 없었다고 했던 항공사 측은 탈출 지시 방송은 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A씨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식간에 아비 교환이 된 기내 상황이 생생합니다. 스프레이처럼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연기가 그냥 확 쏟아지면서 불꽃이 확 보였어요. 캐리어 올리거나 하는 선반 있잖아요. 그쪽에서요.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는데 당시 어떠한 안내나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쪽으로는 또 이동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쫙 밀려가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해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성분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화재 당시 에어부산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승객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서 에어부산은 별도의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기장이 비상탈출을 의미하는 이베큐에이트라는 말로 지시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승무원들이 이를 복창하는 등 비상탈출 조치를 절차대로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하려면 반드시 승무원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에서 화재가 난 데다 대처 미흡 논란까지 벌어지자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느낌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좀 저가 항공을 타야 되나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좀 더 높은 등급의 항공사들이 기내 연식이라든가 그런 안전 관리 그런 게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부는 항공사와 승객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력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기내 반입 물품 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설 연휴가 끝난 만큼 곧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된 법정에 직접 서겠다고 밝힌 만큼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되도록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방침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는 2월 법원 인사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인사 이동할 경우 새로운 재판장으로 교체되고 본격적인 재판에 나서기 전 적응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지 16일 만에 첫 공판준비 기일이 잡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지 25일 만에 첫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도 다음 달 중순에는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탄핵 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설 연휴 동안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증거를 100건 이상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 증인 20여 명을 신청한 데 이어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증거들을 무더기로 제출했습니다. 100건 이상의 증거 대부분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자료가 모두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재판관 회의에서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에도 선거관리인이나 국정원 등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증인과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얼마나 채택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연일 부정선거론을 띄우자 국회 측은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라는 반응입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이 퇴임하는 4월 이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몫의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내는데 결과에 따라 재판관 구인 체제를 갖추고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다시 본궤도에 오릅니다. 다음 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대에 서는데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심판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증언이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인 만큼 대통령 측과 증인 사이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변론 기일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직접 신문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신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또 어떻게 보일지도 비춰질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신문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증인들의 심리적 압박을 고려해 대통령과 증인 사이 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을 준비했는데 오늘부터는 일반 접견도 가능합니다. 정치권 인사 등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면회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외칩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뒤부터 계속된 응원 집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는데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향해 새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연휴 이후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기일과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휴일이 끝난 오늘부터는 일반 접견도 가능해졌습니다. 접견은 하루 한 차례 소수 인원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도 구치소 접견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윤 대통령을 만나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한편 여야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서 각자의 지지층 결집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민생 행보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에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당내 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고개를 들자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재명 대표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행보를 이 대표는 계엄까지 겹쳐 서민 경기가 어려운 만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문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경제 회생과 중장기 성장 전략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며 민생을 강조했는데 당내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윤 대통령을 고리로 보수층 여론 결집에 나서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간적인 도리로 면회를 다녀올 거라고 밝혔는데 추후 당내 다른 의원들의 방문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저는 그건 옳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는 4일과 7일 각각 경제와 사회 분야 민생 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실천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 대책을 내놓겠다며 야당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챙기기 경쟁이 불붙고 있는데 특검법과 대정부 질문 등으로 대치 전국이 이어질 걸로 보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한 상태로 2차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길 미끄러운 도로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는 오늘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고요. 밤에는 경북 북부로도 눈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내린 눈도 아직 녹지 못한 곳이 많은데요. 영하권 추위 속에 도로 곳곳에 빙판과 살얼음이 추가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혼잡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오전 한때 충남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연휴 내내 기승을 부렸던 한파의 기세는 많이 꺾였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5도, 광주 영하 1.3도, 창원은 영하 0.7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도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추위가 크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헬기와 충돌에 추락한 여객기에 한국계 10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미 영사 업무 관계자는 현지 시간 30일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10대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진아한의 소속 클럽과 현지 한인사회에 확인한 결과 한국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아한이 소속된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의 더그 저그힙의 최고 경영자는 진아한과 또 10대 남자 선수 스펜서 레인이 두 선수의 모친들과 함께 사고기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아한이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계된 미국의 전국 스케이팅 유망주 훈련 캠프에 참석했던 것으로 미루어 국적은 미국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 워싱턴 DC 근처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던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관제사가 사고 30초 전부터 헬기 조종사에게 이 착륙 중인 여객기를 확인했는지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30일 전 세계 항공교통관제 통신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라이브 ATC에서 사고 당시 교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사는 사고 30초 전 미 육군 소속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에게 여객기가 눈에 보이는지 물었고 여객기 뒤로 지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헬기 조종사는 여객기가 보인다, 시각적 분리 요청이라고 말했고 이후 13초가 채 지나지 않아 관제탑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조인영 YTN 리포터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타까운 사고가 난 지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지금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사고 일어난 지 이제 한 17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백악관 그리고 해당 소방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는 이번 사고에 생존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탑승자 67명이 전원 사망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를 접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충격과 비통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사고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도 발표됐지 않습니까? 사고의 책임을 두고 지금 이전 정부로 화살을 돌리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11시쯤에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 그리고 소방대원, 구급대원, 수습과 구조작업에 나섰던 인원들에 대한 노고를 취하고 이어서 이번 사고를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종전에 오바마,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DEI 정책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항공교통 관제의 인력을 채용하는 데 상당히 느슨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전 정부의 그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안전을 최우선하지만 두 전임자들은 정책을 최우선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지난 1월 22일에 FAA 연방항공청의 DEI 정책, 말하자면 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네. 정책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런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공청의 인력의 우수성 또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비극을 좀 겪으면서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좀 비참한 심정이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는 이 항공기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항공편이 거의 그 대중교통화 되다시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수치를 보자면 매일 4만 5천여 편의 항공기가 뜨고 이를 이용하는 여객 수도 약 290만 명이 이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이번 사고를 받아들이는 그 불안감의 크기가 현지 시민들보다 몇 배 더 큰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무안공항 참사라든가 며칠 전에 김해공항에서 또 비행기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비상 탈출구를 통해서 뭐 탈출하는 모습을 또 뉴스로 접하고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또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레이건 공항은 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본 그 한인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져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어디 뭐 무서워서 비행기 타겠냐라는 얘기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현지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구조는 이미 구조보다는 수습 판교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까지 약 30여 구의 시신을 수습한 걸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 헬기 조종사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일부 목격자들에 의하면 물속에서 그 안전띠를 맨 채 희생돼 있는 그 희생자의 모습도 보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통해하고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탑승한 상태 안전벨트가 착용되어 있어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곳에 이제 강에 이제 추락을 한 거잖아요. 포토맥 강이 수심이 뭐 깊고 바람도 많이 불고 물살도 세서 이 수습이 좀 어렵다고 전해지는데 어떤가요? 사고 당일에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도 추워서 구조 작업, 수습 작업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현재는 영상 한 5도 정도의 날씨에 바람도 잦아들어서 수습 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조만간 곧 아메리칸 항공기와 그 헬기 인양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탑승자들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정보가 좀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조금씩 그 탑승자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희생자들 중에 상당수가 전현직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관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서 스포츠계 특히 그 피겨 스케이팅 관계자들이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약 전체 승객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과거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챔피언 출신 부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고 여객기에 뭐 한국계라든지 한국인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앞서 있었는데 지금 전해진 바로는 한국계 청소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탑승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들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희생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관계자들 사이에 진아한이라는 이름이 발견이 됐는데요. 성이 마지막에 한이다 보니까 이거 한국계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한국계가 맞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아한은 워싱턴 D.C. 쪽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 그 한인 사회에 확인해 본 결과 한국계 미국인 스케이팅 유망주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어서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 진아하는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단과 함께 그 캔사스주 위치타에 있는 동계훈련 캠프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런 안타까운 변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서 사고 원인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 관제탑의 비행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전해진 소식이 있을까요? 현재 그 사고 과정에서 관제사의 조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관제사는 그 아메리칸 항공이 착륙하기 전에 활주로 변경을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항공 조종사가 활주로를 변경해서 착륙을 시도했고 예. 또 헬기는 야간 훈련 중에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이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대로 네. 이제 야간 훈련을 하다가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관제사들의 조율 과정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들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리포터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항공기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굉장히 대중교통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용객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어떤 이용 빈도나 항공기가 운행하는 횟수도 굉장히 잦을 것 같은데 뭐 이번 사고로 항공 안전망 부실 논란이 따라서 불거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번 사고처럼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유사 사고가 1년 평균 약 300여 건 정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원인들은 유능한 관제사들의 인력 부족 이런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관제사들이 현재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약 80% 그러니까 20%가 예. 부족한 실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항공사고의 80%가 이런 관제사의 실수 또는 조종사의 실수 이런 인재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항공 관제 시스템의 전면 점검 그리고 전문 인력 충원 등 이런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나머지 시신 수습과 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도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가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항공사들에는 조종사들을 교육하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자료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제각각이었는데요.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둔덕의 존재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아 조종사들이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직 항공사 기장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종사들이 이런 구조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흙더미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무안과 김해, 여수 등 전국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 시설물 9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항 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폐쇄된 무안공항을 제외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6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 정보를 항공고시보에 게시해 조종사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조종사들을 상대로 로컬라이저 시설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달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YTN이 공문에 포함된 전국 15개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물 현황을 단독 입수해 항공고시보 내용과 비교해봤더니 일부 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 항공사에 보낸 공문과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서는 콘크리트 둔덕 높이가 4m로 돼 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4.14m로 게시됐습니다. 김해공항은 공문에서는 로컬라이저 2대가 각각 0.8, 0.9m 높이 콘크리트 기반 위에 설치됐다고 안내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10cm 더 높은 0.91m로 적혀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뒤늦게 위험시설물의 존재를 알렸는데 그마저도
자료마다 정보가 제각각인 겁니다. 작은 오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도 시설물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도 되지 않는 건지 우려되는 상황.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당국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한국 증시가 6일에 걸친 설 연휴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개장합니다. 뉴욕 증시를 덮친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와 함께 미국 금리 동결 여파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5% 넘게, 영업이익은 29%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과 연간 한국 관광 통계를 공표합니다.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방한 관광객은 1,51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1.1%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로는 94% 수준까지 회복한 셈입니다. 네, 엿새간 이어졌던 설 연휴가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기차역과 터미널은 가족들의 아쉬운 작별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엿새간의 긴 연휴였지만 헤어짐은 언제나 아쉽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토닥토닥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가족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게 막상 지나고 보니까 연휴가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요. 보고 싶었는데 또 봐서 너무 좋고요. 이제 다음에 또 오면은 더 반갑게 안아주고 더 사랑스럽게 해주겠습니다. 버스에 오른 어머니를 배웅하는 아들 내외. 이만 들어가라는 손짓에도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기차역도 귀경객들로 붐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독차지한 손주들.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는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하는지 야속하기만 합니다. 할머니 집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세뱃돈도 받고 벌써부터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랑 빨리 안 만나서 아쉽고 더 만나고 싶어요. 서울역은 고향을 떠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귀경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부모님이 싸주신 명절 음식과 선물이 양손 가득. 네, 좀 아쉬웠긴 하지만은 연휴가 길어서 부모님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아이들도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자녀도 떠나보내는 부모님도 모두가 바라는 건 건강과 행복. 구정 연휴 끝나고 2025년 새해 시작되는데 모든 우리 안 좋은 일 없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아쉽기만 한 설 연휴 마지막 날. 시민들은 가족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 다시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지난해 설 연휴 기간과 비교해 이번 연휴 기간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설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 결과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부터 그제까지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지난해 연휴 기간과 비교해 42.9%, 사망자는 5% 감소했습니다. 20일부터 어제까지 하루 평균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6.6% 줄었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기아 봉고3 EV 등 2개 차종 86,204대를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오늘부터 리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에서 제작했거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11개 차종 34만 3,25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서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늘 신혼부부 제3차 미리 내 집의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입주 자격과 소득, 자산, 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로 심사해 4월 25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이 오늘부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는데요. 앞서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재판 사무와 전자소송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가자지구 휴전 12일째 3차 석방을 통해서 하마스가 억류했던 인질 8명이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군중이 인질을 위협하는 듯한 소동이 목격되면서 한때 이스라엘이 수감자 석방 절차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에 억류돼 있던 19살 군인 아감 베르거가 탄 헬기가 이스라엘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2023년 10월 납치된 지 482일 만에 가족, 친구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3차 석방을 통해 귀환한 인질은 베르거를 포함한 이스라엘인 3명과 태국인 5명 등 8명입니다. 태국인들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농부로 일하다가 납치됐습니다. ค่ะดีใจมากกินไม่ได้ค่ะพ่อเอาข้าวมาให้กินก็กินไม่ได้ดีใจได้ดูรูปภาพลูกออกมาอะไรนี่ค่ะ 휴전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풀어주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수감자 석방 절차를 한때 유보했다가 뒤늦게 진행했습니다. 인질 석방 과정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베르거를 무대에 올려 군중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이 공개됐고 이스라엘 민간인 여성은 호위 도중 팔레스타인 군중이 몰려 위협하는 듯한 모습도 목격되는 등 소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하마스를 비난하며 인질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הבהרנו למתווכות שאנחנו לא מוכנים לקבל שום סיכון לחטופינו. ואני מוסיף על כך, מי שיעז לפגוע בחטופינו, דמו בראשו.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 달 4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한 뒤 보름 만이며 백악관에서 해외 정상을 만나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주변 아랍 국가로 이주시키자는 주장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어 이 회담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일본 수도권 인근 사이타마현에서 도로가 잇따라 무너져 내려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대피 권고가 내려졌고 인근 주민들은 목욕이나 빨래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지름 10m, 깊이 5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2톤 트럭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늦은 밤 구조 작업 중 또다시 도로가 무너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운전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 작업도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 밑을 지나는 오래된 대형 하수도관이 낡아 파손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도로를 받치던 흙이 하수도관 사이로 쓸려나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사고 현장 인근 200m 이내 주민 200여 가구에는 피난 권고를 내렸습니다. 陥没が拡大し、さらなる陥没拡大の恐れがあることから、半径200メートルの住民に避難が呼びかけられております。 사이타마현은 원활한 구조와 복구를 위해 지역 주민 120만 명에게 생활하수 배출로 이어지는 목욕이나 세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200곳의 하수도관도 노후와 부식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가 무너지면서 매설된 통신 케이블도 끊겨 인터넷과 전화 이용에도 장애가 생기는 등 여파는 장기화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관이 원인으로 지목된 도로 함몰은 지난 2022년 4월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만 무려 2,6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수도 관리를 맡은 전국 지자체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에 러시아 드론 공습을 받아 최소 9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연설에서 이란제 자폭 드론 사헤드가 수미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타격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포함됐으며 이번 공격으로 아파트 5채가 파괴되고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숨진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삼성전자 로고가 박힌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 사령부는 현지 시간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을 사살했다며 이들의 소지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병사는 러시아 연방 구성국인 부랴티아 공화국 여권과 각종 군 장비 그리고 삼성전자의 투지폰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이른 아침부터 약한 눈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 내렸던 눈이 아직 녹지 못한 곳이 많은 가운데 영하권 추위 속에 이렇게 새로 내린 눈까지 그대로 도로에 얼어붙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눈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그 밖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이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는 오늘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상황에서 또 눈비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절정을 보였던 설 연휴 한파는 하루 만에 많이 꺾였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5도, 대전 영하 2.8도, 광주는 영하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도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광주와 대구는 10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에서는 공기가 온화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날이 더 풀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또 강수구름이 확대하겠고요. 주말인 내일 아침부터 이 지역에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오전 한때 세종과 충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출근길에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